안녕하세요. 경세재민쪽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평소에 한의원 자주 가세요? 자주는 못 가고요. 네. 면역력을 높이려고 네. 보양복으로 가끔씩 합니다. 값이 너무 비싸요. 네, 맞아요. 조금 비싸죠.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한의학은 유구한 역사만큼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의학이죠.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한의학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 한의학을 더욱더 가깝게 친숙하게 알리고자 노력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희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먼저 대한한의사협회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898년도에 조선의사총합소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겼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이전이죠. 그 이후에 이제 서희 요즘으로 얘기하면 양의사들이죠. 네. 양의사들과 이제 한의사들이 모두 한데 어울리면서 의사라는 명칭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의거해서 일제에 의해서 한의학이 탄압을 받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한의사들의 지위가 의사 지위에서 학생 신분인 의생의 지위로 격하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그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1951년도에 새롭게 한의사 면허제도가 이제 전시 중에 전란 중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한 이후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면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는 단체가 대한한의사협회입니다. 야, 한의사협회 10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한의학은 굉장히 역사가 깊잖아요. 예. 네, 이 한의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많은 한의학 하면 전통의학, 과거의 의학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그건 이제 피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고요.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실기적인 학문이지 않습니까? 즉 사람의 몸을 고치고 질병을 예방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그 시대의 학문과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흡수되면서 그러면서 같이 발전해온 학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뭐 지석영 선생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두법 하시죠. 그 예방접종, 우두법인가 종두법을 종두법을 처음 이제 국내에서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가 그 일제 강점기 이전에 최초의 근대식 관립의학교의 초대 교장이신데 그분이 의생이십니다. 즉 한의사신 거죠. 제가 정확한 번호가 아마 6번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사 면으로 치면 6번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아버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한의학 하면은 이제 자꾸 영문화하고 번역하면서 트레디셔널 메디슨 하면서 이제 자꾸 과거에 국한된 행위로 이렇게 한정 지으려고 하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현대 이렇게 한의원들이 하고 있는 의료 행위와 현황을 보면은 현대적인 의료 기술의 발전들과 더불어서 한의학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의가 우린 과학적 방법으로 우리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지만 우리 한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과학적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좀 그런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의학은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변에 좀 있거든요. 의외로 그런 분이 많아요. 좀 그럴 때 이제 제가 주시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주어가 나오고 형용사, 부사, 목적어, 기타 등등이 나오고 서술어가 맨 끝에 나오죠. 이 문법이 우리나라 문법 체계에서는 맞는 문법 체계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대부분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좀 나오죠. 대부분이. 그런데 국문법을 기초로 해서 영문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서로의 체계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의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한의학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지만 과학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 과학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필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객관화와 과학화를 헷갈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대 객관화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다른 학문을 하신 분들과 상호 교류를 하는 데 있어 언어적으로 조금 더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노력해 나가야 되는 그런 면이 저희한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의과 대학이 뭐 다수 예. 설립이 돼가지고 예.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고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네. 지난 3월에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예. 그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 오셨나요? 저는 이제 처음에 취임을 먼저 선거에 제가 임할 때는 목표가 딱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진료 편의성, 예. 그리고 한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국민들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 예. 그 2가지로 큰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적인 모순점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현황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진단을 먼저 해서 주변에 우리 사회의 각 오피니언 리더분들께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그 병원을 찾아가거나 예. 뭐 한의사를 찾아가거나 예. 할 때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 네. 서비스를 받을 때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 의료보험 체계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양약을 뜰 때는 싸게 받는데 어. 한의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그게 같아요. 중요한 문제인 것 네. 그거는 이제 2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예. 그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지금 보험 부분을 말씀을 주신 거고요. 예. 한의학의 의료 행위 중에도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예.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적용되는 부분들은 이미 그 국민들께서 한의 의료기관을 활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체험을 하셨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체감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예. 기왕이면 적용됐으면 하는 맞습니다. 예. 그 첩약이라고 예, 하거든요. 협약. 그게 이제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는 용어로는 예. 탕약이라고 합니다. 탕약. 예. 그 탕약이 안 됩니까? 그게 탕약이. 예, 탕약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왜 한의학은 건강보험이 안 되냐라고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런데 작년 11월 20일부터 예. 그 탕약, 즉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주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좁은 영역이지만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행착오 중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시행착오 중인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일단 편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질환들이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사들이 얼마든지 제공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 현재 끊임없이 정부나 유관단체하고 저희가 계속 노력 중입니다. 또 회장님께서 약침 ICT 텐스 급여화를 추진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약침이라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제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약침하면은 왠지 느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약을 뭐 침에 발라서 찌른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약재 중에서 그 우리가 꼭 전신적으로 한약의 효과를 볼 필요가 없이 국소적으로 한약의 효과를 봐야 될 때 예. 만약에 전신적으로 복용하게 하는 한약을 구강 투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원도 낭비고 경제적으로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럴 네. 때 어떤 국소 부위에만 한약의 효과를 보고 싶다. 그랬을 때 한약재로부터 특정 물질들을 추출해낸 것을 저희가 약침액이라고 하고 예, 그것을 약침액 주입기를 통해서 주사기의 같은 형태를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주사기의 형태를 통해서 특정 경혈자리 등에 예. 자입을 해서 한약의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이 약침요법이거든요. 그래요. 거기에는 이제 양방하고도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양방에서 이제 아피톡신이라고 하는 그 요법이 있고 한의학에는 봉침이라고 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벌의 독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예. 그런데 양방에서는 급여가 되고 있고 한방에서는 급여가 안 되고 있고. 내 특정 부위가 통증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를 좀 치료해야 그리고 되겠다. 상당히 거의 99% 유사한 예. 물질로 놓는데 어떤 명칭으로 어떤 행위 누가 어떤 종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급여가 되고 안 되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그런 네. 부분은 IC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ICT가 뭡니까? ICT. 물리치료기 중에서요. 예, 예. 뭐 양방이나 한방이나 어디 가든지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예.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로 내게 붙여서 예.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전기 자극이 흐르는 기계가 예, 예.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저희가 피부 쪽을 자극하면 경피 자극 온열이라고 그러고 안에 근육 쪽을 자극하면 경근 자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일한 기계입니다. 동일한 기계인데 역시 의과에서는 급여 적용이 되고 있고 건강보험이 되고 있고 한의과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설득을 잘 못하셨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모순에 제가 그 몰아서 한 번에 표현을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상식적이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그 ICT 텐스 약침의 급여화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치매를 한의학으로 또 풀어갈 수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단어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셨거든요. 그런가요? 한의학적으로 풀어간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요, 비가역성 질환입니다. 즉, 비가역성 질환이라는 것은 조금 나빠지면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리버스 돼서 다시 좋아지는 쪽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질환인 겁니다. 그래요? 그 이번에 4월 1일에 한의사 회장으로 취임을 했지만 네. 그 이전에 5년 동안 서울시 한의사 회장을 그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울시청과 서울시 한의사회가 함께 역점 사업을 했던 것 중에 어르신 치매 예방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도 시행 예정입니다. 그 적절한 한약 치료와 그리고 반복적인 지속적인 침 치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인지 기능 장애, 즉 치매 전 단계에 약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런 좋은 사업을 서울에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저희 한의사협회 저희 집행부의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 말씀에 진짜 네. 동감이 가는 게요. 네. 우리 치매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 양학으로 예.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기하하고 관련된 것 네.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나 나빠지잖아요. 네, 그 네. 부분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약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그 치매 질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도 많이 지금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 치매 안심 관리 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는 이미 예. 이환된 분들 위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질환의 특성상 이환되기 전에 예방, 즉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사업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요. 네. 치매로 고생하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치매가 있으면 네. 그 집안이 다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이 다 부분에 같이 대해서는 힘들어요. 진짜 정부가 네.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야 그럼요, 되는데 그럼요. 우리 집 한의사협회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네. 기대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한의학의 세계화 정보화를 추진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세계화 정보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하면 과거에 이제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은 의료 관광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의학을 선호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한의 의료기관을 활용을 해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실제로 그런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첫째로 떠올리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얘기하는 한의학의 세계화는 그런 인바운드인 세계화가 아니고 아웃바운드인 세계화를 의미합니다. 즉 한의 치료의 가장 그 장점이자 단점이 많은 도구를 많은 장비를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두 손에 침과 뜸과 부항만 들고 가면 저희는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약소국인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의료 서비스 환경도 굉장히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 그리고 서양의 선진국이지만 양의학적인 한계로 인해서 대체의학을 추구하는 대체의학을 찾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의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 문화원이나 공간들을 거점으로 해서 한의사들이 진출함으로써 그 나라의 의료 서비스에도 이바지하고 또 K-메디신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한의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런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장님 말씀 저도 동감인 게 저도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미국의 병원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엄청 그때 비싸요. 아플 때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한의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한의사들이 나가셔가지고 해주시면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정보화 말씀 주셨는데 정보화는 지금 이제 사회 전역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AI라는 단어는 한 번씩 다 들어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4차 산업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융복합, 학문 간의 영역 파괴와 그것들이 컴퓨즈 돼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또 하나는 디지털 데이터화되는 정보화되는 과정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추구에 대해 그런 나아갈 길이거든요. 저희 한의학도 거기에서 한 걸음도 뒤처지지 않고 한의학적인 데이터들이 어떤 정보화를 통해서 국민 건강에 보다 심도 있게 활용될 수 있고 편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또 바람직한 게 우리 양학이라는 의사들과 우리 한의사들이 서로 융합을 해서요. 양쪽 다 내가 필요한 걸 서비스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걸 왜 싸우고 말이지? 그 서비스 안에 서로 다투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게. 싸운다기보다는 너무 자기 직역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동일하게 사람의 몸을 질병으로부터 치료하고 그다음에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들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어떤 치료를 받느냐는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보다 덜 고통스럽게 그리고 보다 덜 비용이 들게 빠르게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하고요, 양학이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잘 서비스를 잘해주면 다 커나갈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모든 분야가 그렇거든요. 그게 뭐. 중국의 경우 중의학이랑 서양의학을 같이 합쳐서 뭐 진료를 본다라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직역 간의 행위 분류가 엄격하게 지금 경계가 지어지고 있는 즉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38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선들이 그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합의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저희가 한의학이 민족문화이기 때문에 말살당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일제의 강점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중국은 헌법에 명시를 합니다. 중의학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헌법 21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 법률이 아닙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걸맞게 중의학의 육성 발전을 헌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일제의회에서 강제로 후퇴되고 억압받았던 중의학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 국가적인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중의학은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쑥을 이용해서 노벨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네. 그랬는데 그것과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는 지금 여러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의료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중의, 우리나라의 한의사에 해당하는 중의, 우리나라 양의사에 해당하는 서의가 도구의 제한 없이 맞습니다. 마음껏 활용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자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좀 더 특화돼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의사 중에 네. 세계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맞아요. 이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저는 학문적으로 많이 부족하고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예. 저희 학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코로나19 이후에요.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한 예. 우리 건강 과제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의학이 훨씬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예. 지금도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심려하지 그렇죠. 않으셨습니까? 네. 현재도 고통받고 계시고 예.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이나 예. 혹은 감염됐다가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상으로 한약을 서비스하는 예. 한약을 처방하는 네. 그런 코로나 진료센터를 2일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운영하다가 저희가 지난 3월부로 이제 그 진료센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종료를 했고요. 아이고. 지금은 이제 어서 빨리 백신이 네. 빨리 보급화돼서 모든 국민들이 집단 면역을 이제 가짐으로써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너무 면역도 안타까운데요? 중요하지만 내 건강을 키워가지고 맞아요.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향후 계획,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정 의료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실 때에는 마치 한의사만을 위한 단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의학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학문이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들, 한의사 회원들과 국민 여러분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가깝게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의 노력 그리고 학문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네. 국민과 가까워지는 한의사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기대됩니다. 기대가 되겠습니다. 한의학과 양의학은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입니다. 한의학의 그 우수성을 알리고 또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